안녕하세요. 2020년도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그리고 서포터즈로 합격되신 여러분들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천 삼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윤혜용입니다. 제가 주제 중심의 통계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했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PPT에 녹음을 해서 하려니까 조금 저도 어색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직접 나가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새로운 통계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통계 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계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개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했을 때 친구들이 만들었던 포스터를 선생님들께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네 번째 통계 포스터 제작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조원들끼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설명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새로운 통계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통계 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통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통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강의를 할 때나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선생님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보통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 통계는 그래프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아무래도 미디어나 아니면 신문 이런 데서 그래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통계는 단순히 그래프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그 생각을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주제 중심의 통계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꼭 그래프만이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통계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이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나갔을 때도 한번 친구들이랑 처음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일단 저의 경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얼굴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엄마거든요, 엄마. 지금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둘째가 이제 1학년 입학인데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못하고 네, 온라인으로 입학을 한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삶 속의 통계는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뭐 드라마 시청률 같은 거, 뭐 아니면 어떤 학원이 좋은가, 엄마들이 좋아하는 학원, 아니면 잘해준다는 학원은 어딘가, 뭐 그런데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지는 곳에 저도 아무래도 더 관심이 높아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이제 건강검진 이런 거 하면 몇 퍼센트, 뭐 키가 몇 퍼센트다. 키가 하도 작아가지고 키가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이제 가장 뭐 많이 팔리는 것들, 뭐 관심 있는 품목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도 통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다른 반이랑 진도가 우리 반이랑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족도 조사나 뭐 설문지 같은 경우들은 우리 학교에서 워낙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통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아이들이랑도 뭐 우리의 생활에 어떤 것들이 통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에 보면 2020년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날아다니진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지금까지 변한 이 사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미래 사회가 어떨 것 같아?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통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책을 광고하는 거에서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이 광고를 보고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된 동영상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이런 동영상을 수업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통계가 활용될 수도 있구나 라는 맥락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쪽으로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통계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적인 필요성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통계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필수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 출신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웰스는 통계적인 사고는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 읽기와 쓰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의 통계 영역은 지나치게 기초기능 습득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막대 그래프를 모는 쪽에 그리거나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치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이 통계가 아닌데 실제적인 통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 그리고 활동으로 진행을 해서 통계의 전 과정을 이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로부터 이제 나온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통계학습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통계적인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통계 교육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학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에요. 이제 뭐 기존의 수학 교육이 단순 반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습 내용이 너무 많다든가 수포자를 양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제2차 수학 교육의 기본 방향 뭐 이런 걸 보면 새로운 수학 교육은 원리와 개념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 그 다음에 해석하는 통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19년도로 끝나고 20년도에 3차 종합교육의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어찌됐든 3차로 변화를 하더라도 아마 이런 통계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이 통계 교육은 점점 더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는 내용들도 있고 학습 내용의 적정선을 유지를 시켜주고 또 성공 경험을 주는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교육과 통계 교육과 맞물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건데, 뭐 첫 번째는 뭐 실생활 중심의 통계 교육을 이제 하자. 그래서 통계적인 지식이랑 통계
문법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뭐 그런 의사결정의 통계 교육으로 변화하자라는 이런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통계 자료가 주는 정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떠나서 그 그래프에서 나에게 주는 정보가 무엇일까? 해석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조작을 통해서 이제 실용성을 가지게 하는 건데요. 기능 방법보다는 다양한 통계 상황에서 다른 학습과 그다음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뭐 그런 도구로서의 통계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 수업을 이제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교과서에서도 이제 도입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적인 게 뭐 1시간에서 2시간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성한 것만 해도 한 10시간이 넘어가는 거여서 보통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앞부분에 이제 뭐 좀 기능 전달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친구들끼리 이제 모둠별로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현장에서도 이제 중요시 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이제 통계 교육의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2018년도에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때 개발했던 주제 중심 통계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고 학년별 교수 학습 지도안과 이제 워크북을 모두 개발을 했었는데 그것을 모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경우는 워낙 주장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카츠와 차드의 프로젝트 기반 통계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표현하고 자료를 읽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계적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생각을 말하는데요. 자료를 기술하고 자료를 정리 요약하고 자료를 표현하고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모든 생각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사고 능력의 구성 요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린 강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 중심 통계 프로젝트 학습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순서도 약간씩 다르고, 이제 뭐 교육 과정에 개발하는 것을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이견이 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짬뽕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다 합쳐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통계 조사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준비 학습, 이거 준비에 보면 이제 예비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뭐 그래프를 알아보는 단계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교실에서 이거를 설문지 작성법을 교과서에서 따로 배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미리 뭐 이거를 배우고 갈 수도 있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설문지 작성도 저학년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제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번째 주제 설정이 이제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리의 프로젝트 주제가 뭔지, 우리 주제를 왜 이걸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가설까지 설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자료 수집을 계획을 하는데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이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다시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표나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결과가 뭘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 다를까?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사실 친구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설문지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설문지는 그냥 단순하게 뭐,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어,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뭘까? 라는 걸 알아차리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6학년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시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포스터를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터를 만들게 되고 그 포스터를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연구학교를 했을 때는 뭐 뉴스 형태로 나타낸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직접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뭐 그 운동 캠페인 같은 걸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아마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하실 때는 아마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것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과정이 정말 잘 되었는가 프로젝트 평가를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이제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전에 교육과정의 내용의 체계를 먼저 살펴보시고 학년이나 학기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또 초등학교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의 체계를 좀 적절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내용이 이제 통계 관련 내용이 2학기 때 있기는 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좀 바뀐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설정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고 또 재미있어 하는 것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제를 설정하는 걸 조금 힘들어 해요. 그래서 뭐가 재미있어? 아니면 뭐가 관심 있어?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설명을 그냥 뭐 게임이 좋아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주제화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이 게임 좋아하는 게임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런 종류 아니면 뭐 친구들인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활동 계획 단계에서는요, 설문지를 제작하는데 이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연결되는 질문을 만들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번에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뭐 2번으로 대답하세요. 뭐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은 뭐 3번으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그 체크하는 사람이 오류가 많이 나서 나중에 뭐 폐기가 되는 설문지들이 많아지고 통계를 내기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연결되는 질문을 만들지 않도록 이건 사실 초등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낱말 뭐 이런 걸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다 만든 다음에는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이 문장이 조금 자기네들이 만들 때는 괜찮았는데 소리 내서 읽어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모둠이랑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좀 오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프로젝트 학습이 모둠 활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잘하는 아동 위주로 모둠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과제를 잘 안 주려고 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또 잘하는 아이들한테 다 밀어놓고 본인들은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혹시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으면 단순 과제를 주는 거죠. 이 부분 색칠을 하라고 한다던가, 뭐 그래프를 뭐다 그려놓고 뭐 사인펜으로 덧입히는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시간을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슨 과제가 있어서 그 내가 통계 이 프로젝트 학습에 무언가는 했다라는 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해석 및 발표인데요. 다음 챕터로는 이제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통계 프로젝트 학습 했을 때, 그때 연구학교 했을 때 이제 어, 만들었던 그 과정과 그다음에 결과, 그리고 수업 모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원고에 자세히 적어 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통계 학습을 계획할 때 그리고 지도할 때 선생님들께서 주의했으면 좋겠는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의 구안 및 적용인데요. 교육 과정을 먼저 분석을 하게 돼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전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습 요소, 그다음에 통계 관련 지도 요소를 추출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이 통계 관련 학습 요소가 수집, 분류, 표, 그래프, 해석, 예측인데 관련되는 이 내용이 어떤 것과 어떤 통계 관련 학습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는 프로젝트 학습에 이제 설계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나서 통계적 사고력의 목표와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냈는데요. 사람이 미래다라는 프로젝트 주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수학과 사회, 그다음에 국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뭐 1차시부터 여기서 보면 15차시까지 있는데 15차시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가 이제 설계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시별 지도안인데요. 이제 동기유발부터 활동 1, 2, 3 뭐 이렇게 마무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통계적 사고력이 어떤 것을 기르려고 하는 건지, 어떤 통계 관련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학습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이제 워크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교과서가 없어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어서 프로젝트 학습하는 날이다, 뭐 시간이다 하면 교과서 없이 요것만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선생님들께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최적의 상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지역 학습 공동체 운영을 했었는데, 먼저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해봤더니 뭐 이 부분은 아이들의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 아니면 너무 어렵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수정 보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업을 개선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공개 수업이나 동료 장학까지 실시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뭐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연구학교 내용이나 아니면 그 교사 연구회 하는 내용이 통계교육원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선생님들이 막 고생해서 생각을 안 하셔도 사실 미리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조금 수정 보완하신 거를 학교 가서 적용을 하시면 훨씬 수고도 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번 또 수업을 해보신 거기 때문에 한번 더 뭐라 그럴까, 이게 검증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이지만 이게 주제가 정해진 이제 통계 프로젝트 학습이었어요. 각 학년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만든 거였습니다. 통계 프로젝트 학습 결과인데요. 제가 이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어요.
뭐 교사 연구회 하기도 했고 연구학교 운영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만들었던 포스터를 그냥 잠깐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내용인데요. 책 먹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실 저도 좀 경험이 없었고 저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때는 설문지를 너무 많이 배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100부 정도? 100부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인포그래픽을 좀 넣어보려고 사람을 그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오류가.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것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부분이 있어서 좀 사실 비율 그래프인데 이제 좀 막대 그래프로 뭐 나타내도 되기는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약간 오류가 좀 있었고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가 뭐 이런 주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은 밥집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다닐까? 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질문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가설이 집이 가까우면 아침밥을 먹고 다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해보니까 어, 가까운 친구들이 뭐 실제로 밥을 더 먹고 다니더라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었던 게 아침에 바쁘니까 밥을 간단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침밥을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챙겨 먹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밥을 먹는 비율이 이렇게 좀 많았거든요. 지금 맨 처음에 얘네들 가설은 뭐 시리얼이나 빵이나 간단히 먹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던졌던 뭐 이야기가 아무래도 어, 엄마가 이렇게 차려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우리 학교 친구짱이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인기가 많을까? 인기 많은 친구들의 뭐 이런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성별로도 나눴고 6학년, 3학년으로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이제 설문지를 해석하기가 이제 조금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뭐 여자 남자의 차이가 알아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학년별 차이가 알아보고 싶었던 건지 그것만 확실했으면 이 중에 하나만 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또 설문지도 이 친구들이 거의 200장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문지 세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때 유형이 뭐 6학년, 3학년 차이도 없었고 뭐 남자 여자 별로 차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할 때 친구들이 이런 걸 알아보니까 설문지에 그냥 을에 남자 여자 변수 나누고 뭐 학년 변수 나누고 할 때 너희들이 궁금한 게 뭐냐 이거를 꼭 물어보셔서 필요한 변수만 남기는 질문, 그러니까 설문지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2017년도 연구학교 운영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4학년 친구들이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까지 배우고 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을 했는데 저희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문이나 뭐 잡지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붙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해석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조사 동기 방법 이런 건 다 나와 있죠. 또 제목을 좀 재밌게 하랬더니 뭐 이렇게 뭐 꽃보다이, 돈보다이 뭐 이런 식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나라 저출산 해결 방안까지 조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성의 변화를 뭐 해결 방법, 뭐 친구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프는 찾아오고 문제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문에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친구들이 그래프까지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친구들이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 틀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은 여기다 이제 막대 길이만 이제 맞추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포스터를 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사 동기, 방법,
뭐 문제점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 친구들도 이렇게 수질오염을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주제로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특이하게 1학년과 6학년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가설은 뭐였냐면 6학년이 훨씬 더 환경을 위한 실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뭐 물을 아껴 쓴다거나 뭐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거나 그런 실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학년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선생님, 저희는 6학년이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1학년이 훨씬 더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해줄 때 1학년들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른다. 그러다 보니까 6학년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을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결론을 조금은 도와주시는 게 초등 수준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년도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을 텐데요. 네, 그 탐수 화장실 수사대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6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 그래프를 먼저 빨리 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 부분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16년도에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50명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동기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친구들은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왜 화장실이 왜 더러울까 했더니 우리가 제대로 안 쓰더라. 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 이거를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고 캠페인까지 벌였어요. 뭐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정말 이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몸으로 실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들도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다 한 것 같죠. 네, 이게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이게 여기 정효담이라는 이 친구가 언제 똘똘이었는데 이 친구가 뭐 설문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발표까지 혼자서 거의 다 했다고 해도 무관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세는 거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가서 이제 느낀 점이라도 쓰고 색칠이라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색칠도 안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혼자서도 이렇게 출중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뭐 그런 포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 중간놀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좋아하는 보드게임이 차이가 있을까에서 질문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학년별 차이가 있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할리갈리 같은 좀 단순한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으로 올수록 뭐 전략적인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보드게임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학년 변수를 나누는 바람에 조금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학년이랑 뭐 3학년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에 우유 주세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흰 우유만 먹으니까 우리가 다른 우유도 먹고 싶다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결론이 결국엔 흰 우유로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는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선생님 흰 우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결론을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친구들도 흰 우유가 몸에 좋은 건 아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 색칠을 사인펜?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좀 이렇게 가독성을 위해서는 매직 같은 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글을 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그래프나 띠그래프, 막대그래프는 미리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주셔서 친구들은 거기에 맞게 색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친구들이 다른 뭐 결론을 쓴다던가 뭐 이런데 훨씬 해석하는데 이런데 훨씬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수업 모형 및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앞에 프로젝트 학습을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뭐 몇 시간에 걸쳐진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선생님들 나가시면 한 서너 시간은 수업을 하시니까 한 4시간에 걸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사실 1시간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업이라고 하는 건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내용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원을 구성하고 수업 자료를 선정하고 교재에 가르치는 행위를 이끄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형태 또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업의 과정이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선생님들께 뭐 수업 모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보통 사용하는 각 차시의 진행은 도입, 전개, 정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학습을 상기가 앞부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이제 동기유발 그러니까 학습의 흥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친구들이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져야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수업이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좀 관심사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 활동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안내를 해주는 것까지가 도입 부분이고요. 전개 부분이 이제 활동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두세 개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시니까 시간 안배를 이제 적절히 하셔서 주어진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안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정리 단계라고 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차시를 예고하게 됩니다. 수업의 성공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을 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기유발이 이제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악명 높은 동기유발이라고 해서 동기유발을 어떻게 재미나게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수업 중에 학습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도와주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뭐 선생님들이 뭐 재미있는 동영상을 잠깐 당연히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신다거나 뭐 이런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학습을 계획하고 지도할 때 선생님들께서 유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나가시니까 초등학생의 특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생의 특성은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상 그러니까 앉아서 5분 집중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아주 자세하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통계를 탐구하는 자세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이 메타인지도 한번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발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통계 프로젝트 학습이고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본인의 손으로 해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이나 결론을 내는 부분은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일수록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제 지도를 하셔야 되고 추상적인 것은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뭐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건 친구들끼리 말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써보고 그 다음에 그려보는 것까지 이 부분이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잘 안 돼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좀 싸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잘 모듬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실생활과 연관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학을 배울 때 내가 이걸 왜 배우지? 덧셈 뺄셈만 하면 되지.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들면 수학의 관심이나 흥미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좋아지고 뭐 이런 좋은 점들 우리가 수학을 함으로써 좋아지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강의 자료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사소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재능기부단 선생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나가셨을 때 제가 본 선생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진짜 사소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의 내용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쉬운 게 사실 보상이에요. 그래서 뭐 작은 상품 같은 거, 뭐 마이쮸 같은 뭐 간식이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발표하는 친구에게 뭐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학습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업되는 뭐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보상거리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린 학생들이지만 수업 시간에 경어를 좀 사용해 주세요. 야, 이거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해보세요. 한번 발표해 볼까요? 누구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여러 차례 가시는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그런 게 아니시고 이제 일회성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전지라벨 같은 데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써서 뭐 자기 가슴 쪽에다 이제 앞쪽에다 붙여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다든가 뭐 이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뭐 야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도움 주기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니까 한 모둠이나 두 모둠 정도를 이제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활동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극존칭 사용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아까 경어 사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어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극존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다 하셨으면 나와 주시겠어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다 했으면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경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이게 극존칭일까 아닐까 또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시면 뭐 이 정도는 좀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여럿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의 활동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좀 젊은 이런 대학생 선생님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진짜 좀 제가 꼰대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복장 이야기예요. 어, 가끔 이제 뭐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깊게 파인 옷이나 이제 뭐 짧은 치마 같은 경우들은 수업하시기 사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 모둠 활동을 도와주시다 보면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옷이 신경 쓰이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방해받지 않는 편한 복장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괜찮은데 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 선생님 뭐 남학교에 뭐 여자 선생님들이 가시면 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사소하지만 네, 선생님들이 조금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학교는 잘하는 데가 아니야, 못하는 데지.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저도 무슨 머리에 망치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잘하는 걸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 배우는 데니까 못하는 데가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못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좋은 시간, 그 다음에 통계 교육에 대한 좀 좋은 이미지를 아이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한 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요. 이상으로 통계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